그래서 그 안에 뭐 혈관이 터지거나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했을 때 붓거나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빨개지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흔히 삐었다, 염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발과 발목 어떤 질환들이 대표적으로 생길 수가 있나요? 가장 뭐 흔하다고 얘기하면 염자겠죠. 아기들 빼고는 발목 염자 안 겪어본 국민이 없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골절류가 또 많이 있겠죠. 염자의 심한 버전일 수도 있고 아니 외상 충격에 의한. 그 다음으로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것들이 또 있겠습니다. 또는 외상과 상관없이 통풍이라든지 만성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등도 낮과 밤의 기후가 차이가 날 때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족저근막이 어디길래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발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발은 맨 밑바닥에 쿠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깔짱 깔듯이 지방 조직이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뒤꿈치 뼈가 있고 발가락 5개가 뒤꿈치 뼈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두 힐 신듯이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려가려는 압력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안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각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새가 다리를 벌리고 하중을 지탱하듯이 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전문 용어로는 아치라고 합니다. 발목에는 3개의 아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엄지발가락에서 뒤꿈치의 아치, 새끼발가락에서 뒤꿈치의 아치, 그리고 중앙으로 가로 방향 아치 이렇게 3가지 아치가 있는데 이런 각을 유지해줘야 우리가 출렁출렁하면서 압력을 흡수하는 거죠. 그런 아치가 중요하게 하중을 흡수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겨줍니다. 그것이 뒤꿈치뼈에서 앞 발가락 쪽으로 5개의 쭉 뻗어져 있는 인대이고 그 인대에 이제 근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오는 분들이 근래에 많이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걷거나 뭔가 발바닥에 큰 충격이 생겨서 이런 염증이 생기는 건가라고 유추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그게 가장 많죠. 외상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외상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오래 서 있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는 과체중, 체중이 많이 나거나 또는 이제 당뇨라든지 다른 질환, 통풍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까지 해서 많은 원인들이 존재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많이 사용해서 또는 이제 잘못 사용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염좌는 삐거나 접질리는 경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삔다, 접질린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리뼈가 하중을 받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에서 말씀드린 발가락 뼈들과 뒤꿈치가 하중을 받아야 되는데 기우뚱하면서 체중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주로 바깥쪽으로 쏠립니다. 바깥 복숭아뼈라고 하죠. 그 주변을 하중이 몰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 자리에 인대가 벌어지면서 뼈의 위치가 살짝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뭐 혈관이 터지거나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했을 때 붓거나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빨개지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흔히 삐었다, 염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때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못 살겠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괜찮았는데 병원에 안 가서 이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걸어 다닐 수 있다 하더라도 눌러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눌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숭아뼈를 눌러보는 겁니다. 다리 정갱이뼈가 2개거든요. 경골과 비골로 나누는데 비골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비골의 끝입니다. 근데 그 끝이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복숭아뼈를 눌러본다 1번. 두 번째 잘 부러지는 데는 발목에서 발가락으로 가는 중간에 중족골이라 해서 발가락 중간 뼈가 있습니다. 발등뼈죠. 그거의 5번째 새끼발가락에서 쭉 올라오는 중간이 부으면서 거기를 누르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아파요. 살짝 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부위가 또 잘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흔한 경우는 이 복숭아뼈의 앞쪽 부위, 그 부위가 부어 있으면서 굉장히 아픕니다. 거기가 탱탱 붓고 출혈이 오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앞쪽에 거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종아리뼈 2개를 받쳐주는 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아리뼈 2개를 받치고 있는 뼈가 또 잘 부러집니다. 그 혈자리를 이제 저희가 또 침으로 피도 빼고 약침도 넣고 이제 많이 치료를 해서 인대 치료는 잘 됩니다.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깁스 같은 것도 필요 없이 잘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거골에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창의 범위가 너무 크다. 부기가 너무 크고 멍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3 부위 중에 어느 한 부위가 너무 아프다. 그렇다면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이제 검사 후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방하는 네. 방법 좀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발목에 하중을 줄 수 있는 생활인지 스스로 잘 아십니다. 나는 오래 서 있어. 조금만 하면 시큰시큰해. 오래 걸어. 직업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픈 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로 양반다리 하듯이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꿈치를 당기는 겁니다. 뒤꿈치 이제 아킬레스건은 팽팽해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족저근막도 팽팽해져 있을 때 슬며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아픈데 시원한 부위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거를 한 10번 반복해 주시는데 그걸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반복해 주셔야 좋습니다. 근데 보통 낮에 우리가 근무하는 경우에 3회에서 5회 정도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거 다 누르는데 뭐 한 2, 3분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투자하셔서 지압을 해주시고 또 이제 발목 염자인 경우에는 라이스 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밀려나가지 않게 아대를 하거나 붕대를 감거나 이런 압박을 하시고요. 또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안 해도 주무실 때만이라도 심장보다 높은 게 좋기 때문에 방석이나 비계를 좀 올려놓고 주무신다면 회복이 훨씬